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황폐화되고 있는 거리, 대학가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트렌드를 이끌던 대학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상권은 여성 패션의 성지라는 과거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이고 신촌은 이제 너무 유명하죠. 인대딱지가 곳곳에 붙어있고 하루 이틀 몇 달이 아닌 연 단위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안 들어오려고 하고 또 상권이 죽어버리니 사람들도 더 안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집합상가 공식률도 9% 정도로 10개 중 1개가 비어있는 꼴인데 모든 대학가의 공식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대학가의 특성상 소규모 상가가 많은데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전체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5.27%인데 이 수치도 코로나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신촌 이대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8%까지 치솟았죠. 지금은 좀 나아져서 10% 아래로 다시 떨어졌지만 평균보다 높은 건 여전하고요. 2015년 2분기 이후 2년 이상 공실률 0%대를 이어갔던 걸 생각하면 급변이라고 봐도 될 정도죠. 그나마 제일 나은 곳이 홍대입니다. 사실 홍대는 뭐랄까 대학가 상권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네요. 홍대 상권이라고 불리는 곳이 워낙 넓어서 구간마다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극과 극이라고 봐도 되는데 홍대 정문 앞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이어지는 내리막길 150m 구간은 사실상 빈 곳이 더 많아 보이는 반면 지하철 홍대 입구역 주변과 걷고 싶은 거리 쪽은 여전히 호황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 상권이 좀 죽었다는 게 보입니다. 공실률은 2024년 기준 12.2%, 2025년 1분기 기준 10% 정도로 서울 평균보다는 높고 무엇보다 주요 업종들을 대상으로 한 월 평균 매출액을 보면 2019년 대비 61%가 감소했죠. 주요 업종은 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의류, 미용실, 피부, 성형외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그나마 서울이라서 이 정도입니다. 전남대일 때는 48%, 울산대는 32%, 대구의 경우 계명대는 22%, 경북대 북무는 17%의 공실률을 기록했죠. 심지어 이건 소규모도 아니라 그냥 중대형 상가 공실률들입니다. 당연히 소규모 상가의 경우 더 심각할 테고요. 이제는 제2의 도시라고 불러도 되나 싶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의 상가 공실률은 27%를 기록했죠. 제가 학생이었을 때 어디 가서 놀자 하면 주로 가는 곳이자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에 가도 사람들이 북적였던 곳이 부산대였습니다. 가격 저렴한 곳이 많아서 가자마자 돈가스 때리고 오락실이나 노래방, PC방 가는 게 주요 코스였는데 친구랑 오락실 갔다가 삥 뜯긴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은 보우 오락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게임하다가 무서운 형들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라고 해서 진짜 다 줬죠. 약간 미안했는지 집에 돌아갈 차비는 돌려주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자영업이 힘들고 경기가 안 좋고 내수도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이걸 감안해도 대학가의 상권은 평균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괜찮았던 망할 것 같지 않던 대학가 상권은 어쩌다 추락하게 된 걸까요? 왜 추락했는지 알려면 일단 왜 사랑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릴 때 학교 앞에 분식점과 문방구가 있었듯이 대학 교육성이 본격화된 1980에서 1990년대 서울을 비롯해 주요 도시의 대학 근처에는 음식점, 카페, 서점, 옷가게 등 수많은 가게들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1990년대부터 대학가 상권은 대호황을 맞았는데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대학생 자체가 많아졌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대학생 인구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다 한국의 경제 성장도 두드러지면서 음악, 공연, 그림을 비롯한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죠. 변화, 트렌드를 이끌고 문화를 가장 많이 즐기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게도 청년들입니다. 신촌과 이대 일대에는 스타벅스, 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 해외 프랜차이즈의 1호점이 들어섰죠. 홍대는 인디 음악과 클럽이 발달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젊은 예술가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공연장과 독립서점, 화방까지 독특한 풍경을 만들었고 밤에는 술과 음악이 밤새도록 울렸죠. 가장 개방적인 곳이기도 했기에 서브컬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대학 근처에서 하숙이나 방을 얻다 보니 대학가는 생활권 플러스 문화 플러스 유흥의 장소가 되었죠. 대학가는 단순히 대학들이 모여있어 활성화된 상권을 넘어 젊음의 상징이 되었고요. 대학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찾는 곳이자 좀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을 때, 구경하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또 뭐 여자 꼬실 때, 남자 꼬실 때도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인구도 많았지만 그냥 젊은 인구가 많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당시 청년이었던 인구가 넓게 보면 40에서 60대 초반까지인데 많죠. 대학가가 가장 트렌디한 곳, 유행의 발신지가 되자 기업들
기업들도 대학가를 주목했습니다.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는데 패스트푸드나 패션 브랜드들이 창업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미 큰 기업들도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존의 브랜드를 확장시키려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홍대에는 엔터 기업들이 캐스팅을 하러 돌아다니기도 했죠. 기업들까지 가세하자 사람들은 더 많이 찾아왔고 덩달아 임대료도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음식은 물론 옷과 책, 물건들의 소비는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한국의 소비력까지 향상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한 건 문제가 아닐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젊음과 유행의 발신지라는 요소 덕에 대학가는 엄청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끝없이 성장하고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죠. 일단 대학가의 메인 고객인 대학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률과는 별개로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이건 대학가가 대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커버가 되었는데 2010년대 중반 소비 트렌드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로 소비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죠. 여기다 젠트리피케이션도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디어에다가 모아둔 돈이 좀 있으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상권에서 이제 마음먹고 들어가야 하는 상권이 되어버렸죠. 온라인 활성화에다 임대료까지 치솟자 영세 상인들은 특히 특색 있는 영세 상인들은 떠나기 시작했고 그 자리는 프랜차이즈나 자본력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자본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쩔 수 없이 과감하고 특색 있는 시도를 하기란 어렵게 되죠. 이 시점부터 대학가의 모습은 특색과는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고 음식점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가를 부흥시켰던 대학가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던 것은 또 계속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밤 덕분이었습니다. 대학가의 밤만큼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곳도 없었기에 낮과 저녁에는 쇼핑과 약속의 장소이자 맛집을 찾으러 밤에는 술집과 유흥을 즐기러 왔죠. 그리고 잘 되는 곳들은 잘 되었기에 정체성이 조금 희미해진 것이지 여전히 특색 있는 곳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학가 상권이 급속하게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들도 힘들었지만 대학가는 더 큰 타격을 받았죠. 대학교는 문을 닫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고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유동인구는 당연히 싹 사라진 데다 집합금지와 거리두기, 유흥업소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도 있었기에 대학가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죠. 몇 개월 만에 끝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버티던 사람들도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고 자본력이 비교적 적은 특색 있는 곳들은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앞서 말했듯 임대료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에 대학가에서 버티기란 너무 큰 손해였죠. 얼마 안가 건물 전체가 빈 전층 임대 현수막이 걸릴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코로나는 끝났지만 상권은 희망과 달리 회복되지 않았죠. 일단 앞에서 말했듯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 자체가 좋지 않고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었거든요. 다들 느끼실 겁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새벽까지 문을 여는 가게가 많이 없죠. 사람들이 밤에 안 오니 문을 닫고 또 사람들은 가봤자 연 곳도 없으니 더 안 가게 되면서 한국 전체의 심야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상권은 몰라도 대학가 상권에는 치명적인 요소이죠. 여기다 온라인 쇼핑은 더 급증했고 학생 수는 더 줄어든 데다 젊은 인구 자체도 더 줄어들고 있고 경기까지 안 좋아져 버리면서 청년층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여기다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놀고 밥 먹고 하는 것 자체가 줄었습니다. 번화가는 약속을 잡고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니까요. 결정적으로 대학가 상권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요소 즉 정체성을 코로나를 거치며 또 앞서 나온 것들 임대료 상승 같은 것들이 악순환으로 작용하면서 너무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트렌드는 유행의 발상지는 대학가가 아니라 온라인이죠. 모든 유행이 온라인에서 생겨나고 동시에 소비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제품이 또 상품이 옷이 유행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이 팔 수 있고요. 마케팅이든 뭐든 결국 온라인에 힘을 싣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즉 임대료가 비싸지면서 특색 있는 가게들이 모습을 많이 감추었고 또 그럼에도 잘 되는 곳들은 일부 남아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아이디어가 기똥차고 잘 되는 가게도 굳이 대학가에 차리거나 대학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젊은 층은 대학가를 찾으니 어쩔 수 없이 대학가에 차렸지만 이제는 온라인, SNS로 홍보와 바이럴이 되니까요. 유행이 온라인에서 도는 것처럼 오프라인 가게들, 식당이 유행을 타고 유명해지면 사람들은 그 가게를 찾아가는 방식이 되었다는 말이죠. 즉 비싼 임대료를 낼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홍보만 잘 되면 된다는 말입니다. 대학가 상권의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변화에 뒤처진 면도 있죠. 신흥 상권에 비해 거리 환경, 주차 등 청결
간결이나 편의성이 떨어지고 건물들도 노후화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체성을 잃은 결과 대학생들과 젊은 층이 찾는 상권은 학교 앞이 아니라 다른 곳들이 되었죠.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대표적으로 을지로와 성수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을지로는 이번 연도 초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뭐 이런 곳에 카페가 있다고 잘못 온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들어가면 되게 그 힙한 카페나 술집이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성수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네요. 제가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해서 그렇지 절대 별로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팝업에다가 구경까지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을지로는 공식률을 보기에는 전체에서 일부 거리만 핫한 거라 큰 의미가 없고 성수의 경우는 2024년 기준 0%대였습니다. 그럼 부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때까지 쭉 나온 것들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죠. 물론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제시되어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임대료를 낮춰서 상가를 다시 불러들이자, 다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서 젊은 층을 불러들이자, 좀 더 디테일하게는 라이브 공연장이나 아트마켓 같은 것들을 지원하자, 마지막으로 아예 학생과 젊은 층, 유동인구에 초점을 맞춘 과거는 버리고 방향을 바꾸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죠. 임대료를 낮추자는 건물주 입장에서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대학가들은 임대료를 낮추긴 했지만 소폭이었죠. 일단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 평가를 할 때 가치가 낮아지고, 확 내려버리면 법적으로 한 해 올릴 수 있는 임대료가 5% 이내이기에 다시 올리기도 힘들거든요. 정체성을 찾아오자, 컨텐츠를 만들자는 이미 유행하는 핫플레이스들은 지금도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수준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데다 이게 분산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트렌드도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는 방식이라 현실적으로 어렵죠. 마지막인 아예 대상을 바꾸자가 가장 현실성 있습니다. 주요 업종을 아예 전환하자는 말인데, 과거의 영광, 과거의 규모를 찾는 건 어렵겠지만 몰락한 상권이라는 이름에서는 벗어날 수 있죠. 어쩌면 관광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면 넘어설 수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와서, 기업들이 와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에서, 지역에서, 지정해서 밀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가게를 여는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하고요. 과거 죽었던 상권이 트렌드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흥하고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기에 결국 뻔한 말이지만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마치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부활한 명동처럼 말이죠. 대학가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